뉴스에서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준금리 인하, PCE 물가, 리세션 우려, 국채금리, 달러 강세, K자형 영재. 근데 막상 이게 정확히 뭐냐고 하면 설명하기 애매한 경우 많죠? 오늘은 미국 경제 뉴스 볼 때 꼭 나오는 경제 용어 7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면 앞으로 경제 뉴스가 훨씬 쉽게 들리실 겁니다. 첫 번째는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돈을 빌릴 때 붙는 가장 기본적인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연준, 그러니까 FED가 이 기준금리를 결정하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은행 대출 이자, 회사채 이자, 카드론 이자까지 돈을 빌리는 거의 모든 비용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과 기업이 덜 빌리고 덜 쓰게 되고 경기는 식지만 물가는 잡히는 방향으로 갑니다. 반대로 기준금리를 내리면 대출이 쉬워지고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만 대신 물가가 다시 올라갈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0.25%포인트 인하 이런 말이 나오면 돈의 대여료가 조금 싸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같은 물건을 사는데 드는 돈이 점점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겉으로는 물가가 오른다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10,000원으로 장을 2봉지 받는데 지금은 한 봉지도 안 나온다면 그 차이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여기서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게 PCE 물가라는 말입니다. PCE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돈의 물가를 넓게 잡아서 본 지표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소비자 물가, CPI는 정해진 장바구니 물가를 보는 느낌이라면 PCE는 병원비, 서비스, 각종 소비 패턴까지 더 넓게 잡아서 보는 지표에 가깝습니다. 연준은 이 PCE 물가를 2% 정도에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그래서 뉴스에 PCE가 몇 퍼센트다, 2% 위다, 아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연준이 지금 물가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리세션, 경기 침체입니다. 리세션은 한마디로 경제가 뚜렷하게 꺾여서 성장 대신 수축하는 구간을 말합니다. 회사 매출이 줄고 투자도 줄고 결국 고용이 줄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그림이죠. 그래서 뉴스에서 금리를 너무 공격적으로 올리면 리세션 올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같이 나오는 표현이 연착륙과 경착륙입니다. 연착륙은 경기가 살짝만 식으면서 실업률이 크게 안 튀고 서서히 안정되는 그림입니다. 반대로 경착륙은 성장을 잡으려고 하다가 경기와 고용이 한꺼번에 크게 부러지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할까 리세션으로 갈까라는 말은 아플 때 조금만 아플지 크게 아플지를 두고 보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미국 국채금리, 특히 10년물 금리입니다. 국채금리는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릴 때 시장에 약속하는 이자율입니다. 이 금리가 올라가면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르거나 돈 빌리려는 수요가 많을 거다라는 기대가 반영된 경우가 많고 반대로 급하게 떨어지면 경기가 식을 것 같다, 앞으로 위험하다라는 공포가 섞인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게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보통은 10년물 같은 장기 금리가 2년물 같은 단기 금리보다 더 높은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뒤집혀서 2년물 금리가 10년물보다 더 높아지는 걸 장단기 역전이라고 부르고 이 상태가 오래가면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 신호로 많이 해석합니다. 다섯 번째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달러의 힘을 다른 주요 통화랑 비교한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로, 엔, 파운드 같은 통화 대비 달러가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를 숫자로 보여줍니다. 달러 인덱스가 강해진다는 건 전 세계 자금이 다시 미국 그리고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의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약해지면 신흥국, 주식, 코인 같은 위험자산으로 돈이 퍼져나갈 여지가 커진다는 신호로 많이 해석하죠. 그래서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 인덱스를 보면 지금 시장이 위험을 좋아하는 모드인지 안전을 찾는 모드인지 가볍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K자형 경제입니다. K자형 경제는 경기나 자산 가격이 회복될 때 모든 사람이 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층은 더 좋아지고 다른 층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한쪽은 위로 뻗고 한쪽은 아래로 꺾이는 K자 모양이 나온다고 해서 K자형 경제라고 부릅니다. 위로 가는 쪽에는 집, 주식, 자산이 많은 사람들, 럭셔리 소비, 주식시장 랠리 같은 게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쪽에는 월급으로 겨우 버티는 사람들, 렌트, 카드빚,
의료비, 그리고 푸드뱅크 줄 같은 현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 뉴스를 볼 때 경제는 성장한다는 말과 서민은 힘들다는 말이 동시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평균 숫자만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위아래로 찢어져 있는 상황. 이걸 K자형 경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7가지를 빠르게 정리해보면 기준금리는 돈의 기본 대여료, 인플레이션과 PCE는 물가와 돈의 가치를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 리세션과 연착륙은 경기가 얼마나 아프게 식을지에 대한 시나리오, 국채금리와 장단기 금리 차는 시장이 미리 내놓은 경기 예고편, 달러 인덱스는 전 세계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 보는 온도계, 그리고 K자형 경제는 평균 뒤에 숨은 양극화의 모양입니다. 앞으로 경제 뉴스를 보실 때 이 7가지만 머릿속에 떠올려도 지금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감잡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경제 용어가 더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하나씩 더 풀어보겠습니다.